여러분은 감성적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여긴가요? 자, 여러분들은 감성적인 사람이 이성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인간관계를 잘 맺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오해인 것 같아요. 오히려 감성이 너무 앞서는 사람들은요, 관계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감정적인 판단은 잘못된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런 행동 때문에 공들여 쌓은 탑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보다 이런 위험은 감성적인 사람이 훨씬 더 심해요. 오늘은 감성적인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과 어떻게 하면 균형을 잡으면서 잘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T 성향을 가진 사람과 어떻게 대해야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나는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데 계속 감정에 호소하는 F와 어떻게 대화를 그럼 해야 할까요? 맞아요. F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너무 감정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감정선은 굉장히 인간관계에 도움이 되고 서로 대화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하게 되면 오히려 이성적인 뇌를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명적이고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많은데 왜냐하면 저희 남편은 극 T고요. 저는 극 F였습니다. 지금은 T와 F의 사이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는데 10년 넘게 저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연애 기간 동안 저는 이렇게 확신했어요. 저 인간은 소시오패스다. 정말 확신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의 확신이 확 깨지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정말 대화가 안 통한다. 이런 사람이랑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헤어져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그 찰나에 애니어그램이라는 강의를 제가 들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했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 한번 이 강의를 같이 듣자. 오케이 하더라고요. 마치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부부가 부부 상담을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저희는 그 강의를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 거기서 제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전 극 F여서 그땐 남자친구였죠. 싸우게 되면 울고 감정에 호소하고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이렇게 윽박질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이 감성적인 부분이 저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힘들었겠다. 그 수업을 딱 갔을 때 1,000원짜리 컬러 지점토를 주면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사물이라든지 동물을 만들어 봐라 라고 미션을 줍니다. 한 번에 제 머릿속에 이걸 만들어야겠다 라고 생각했고 막 창의적으로 입체적으로만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한참 동안 그걸 못 만들고 인터넷을 계속 보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만든 게 본인이 좋아하던 팬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데 그것도 입체적인 게 아니라 정말 벽화처럼 수제비 밀듯이 아주 얇게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죠. 나랑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구나. 그런데 이성이 발달한 사람에게 나는 내 감성을 나처럼 이해해달라고 강요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닫고요. 심리나 뇌과학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감정의 호소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 말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잘 알아듣게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감성적인 사람은 어느 순간 내 감정에 확 빠져서 상대가 어떤 상태이고는 중요하지 않고 내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 이 대화는 절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감성형과 이성형을 한번 살펴볼게요. 감성형은요, MBTI에서는 우리가 F라고 하죠. 장점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요. 감성적인 표현 능력도 뛰어납니다. F가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술적인 부분에 굉장히 뛰어난 두각을 보이는 사람들이죠. 반면에 단점이 있어요. F의 단점은 감정에 쉽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 능력이 좋아. 그래서 내 감정이 아닌데도 상대의 감정에 의해서 상처받기도 하고요. 논리보다는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위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감성적인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안 좋은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이걸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이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평가했을까? 나의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나라고 받아들이지 않고요. 나를 싫어하네? 나를 미워하네? 라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과는 좋지 못해요. 반대로 이성적인 유형이죠. T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 유형들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공감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단점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칫하면 외부에서 보여질 때는 차가운 사람이다, 피도 눈물도 없다, 싸가지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성형의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불만을 얘기하며 와 정말 그 사람이 그랬어? 정말 나쁘다 라고 반응하지 않아요. 이 문제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머릿속으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머리를 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언뜻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것보다 남을 잘 공감하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성형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요, 치명적인 단점이 있으면 이 모든 장점을 다 무마시켜버리는 아주 특이한 재주가 있어요. 감정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인 판단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하는 이 판단이 내가 수없이 노력해서 만들어 온 관계를 와르르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상사가 피드백을 준다고 했을 때 감성형의 사람들은요, 나를 싫어하나?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고 물어서 이래서 나한테 어려운 일을 주시나? 나를 승진시켜주지 않나?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쉽게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성형들은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이걸 개선해서 어떻게 내가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라고 생각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사람이 먹고 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가끔은 연락을 못할 때도 있고 연락이 끊길 때도 있지요.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는데 대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너무 오랜만에 전화하는 거 아니야? 난 네가 나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이성적인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뭐야? 하지만 T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바쁘겠지, 그럴 수도 있겠지, 무슨 상황이 있겠지라고 훨씬 더 감성형보다는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성적이다라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의 가장 안 좋은 단점이 될 수 있고 치명적인 무기가 바로 이 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감성형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비단 감성형이냐 이성형이냐 뭐 이런 것만 딱 볼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애니어그램에서는 사람을 세 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형, 가슴형, 장형, 이 세 가지의 형태로 사람을 분리해요. 머리형의 사람, 즉 우리가 T유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논리와 분석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가슴형은요, 감정이 중심이 되는 사람, 그리고 장형들은요, 힘의 중심, 행동과 직관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회식을 간단한 예로 들면 머리형의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회식을 좋아할까요? 머리형의 사람들,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회식을 굳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슴형 사람들, 감정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요, 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열심히 일했으니까 다 같이 스트레스 풀면서 으쌰으쌰 해볼까?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보다 내 가슴이 시키면 그 일을 하고 싶고요. 아무리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해도 내 가슴이 싫다라고 얘기하면 안 해. 장형들은요, 머리형처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1부터 10까지 알려주는 것보다 일단 해봐 하면서 터득하는 직관적이고 행동력이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히 에너지를 쓰고 나면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먹으면서 에너지를 채우는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 유형만 봐도 어떻게 에너지를 쓰고 채우는지를 볼 수 있죠. 일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즉, 가슴형과 머리형이 대화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대부분 누가 더 노력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두 사람 다 노력을 해야 되지만 저는 F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T는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충분히 대화가 돼요. 감성적인 사람들은요, 이미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대화하기가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은 저는 F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화를 시작을 하면요, 훨씬 더 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도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물론 제가 노력을 더 했고요. 첫 번째는 팩트와 내 감정을 분리하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이 나쁜 상황이 있어도 이건 팩트고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일부러 한 이야기는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분리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감정이 막 끌어오를 때는요, 이게 내 감정인가, 이건 사실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반신욕을 자주 하는데 그때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참 많이 가져요. 두 번째는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감성적인 사람들은요, 상대도 내 마음을 알겠지
알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사람은 상대의 마음을 모릅니다.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대화하실 때 난 이랬어, 슬펐어, 화가 났어 라고만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게 자주 반복이 되면 나는 이런 감정을 느껴 라고 객관적으로 상대한테 전달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즉흥적인 감정 표현을 조금 줄여보시는 거예요. 감정이 북받칠 때에는 즉흥적으로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마음속으로 10초 세보세요. 그리고 점점 격해질 때에는 이 워딩을 지금 내가 해야 하나? 라고 한번 스스로한테 반드시 한번 되물어 보세요. T가 F와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논리보다는 감정을 공감해 주시는 걸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 공감 능력이 없는데 학습이 되나요? 학습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내 감정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커지거나 반항적으로 변합니다. 감정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데 상대가 내 얘기를 듣지 않고 계속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상대의 감정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인정해줘도 상대의 감정은 스르륵 사그라듭니다. 두 번째는 그게 왜 문제야? 라는 말 대신에 그것 때문에 네가 힘들었구나. 그것 때문에 화가 났구나. 공감 안 해도 돼요. 인정만 좀 해주시라고요. F와 T가 맞지 않는 이유는 서로 다른 사고체계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요. 이 두 사람이 합쳐졌을 때 발휘할 수 있는 팀워크는 어마어마합니다. 감성적인 사고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성보다 감정이 너무 앞서면 순간의 결정으로 많은 것들이 우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만약 대화가 잘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있는 커플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함께 공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의 남편을 10년 동안 만나면서 늘 했던 질문이 저 사람 변할까?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였거든요. 근데 해답은요. 내가 먼저 변하는 거였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나의 장점과 특히나 내 단점에 대해서 스스로 잘 인지하고 그것을 이해하면 분명히 변화가 시작됩니다. 내 배우자에게, 내 직장 상사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 자식에게 나같이 생각해라 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이에요. 상대가 듣기 편하게, 상대가 이해하기 쉽게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 오늘도 한 번 더 여러분들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